20강 자본탐상 12T 수업은요 205페이지 01번부터입니다. 자, 205페이지 01번부터 20강 자본탐상 12T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01번 자본탐상 시험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자에서는 우리 눈에 치명적인 손상 주므로 시험체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물론 눈으로 많이 보면 절대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눈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거는 피부에 오래 닿으면 노출되면 안 좋습니다. 눈에도 물론 오래 접촉하면 안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눈보다는 피부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연성 물질 사용함으로 항상 추운 곳에서 검사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너무 추운 데서도 그게 이제 습식 자본 같은 건 잘 안 흐르겠죠. 그죠? 비형광 자본 탐상 시험은 어두워야 하므로 모든 빛을 차단해야 한다. 비형광 자본 탐상 시험은 밝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와 다는 적절한 주의사항이 아닙니다. 탐상장치의 전기 회로에 대한 절연 여부를 일상 점검해야 한다. 맞습니다. 하여튼 감전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자, 2번 자본 탐상 시험에서 직각통전법은 시험체 축에 대하여 어느 방향으로 전극을 대고 직접 통전하여 전류 주위에 생기는 원형자기를 이용하여 시험체를 좌우하는 방법이냐면은 이게 시험체 축에 직각 방향으로 장비를 갖다 대고 시험체를 좌우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류하고 이 전극 방향, 자장 방향이 직각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통전법으로 직경 7인치인 소형 부품을 원형 좌우할 때의 적정 전류값은 직경 7인치는 어디에 해당하느냐면 직경이 5인치와 10인치 사이입니다. 5인치와 10인치일 때의 전류 산출식은 그 직경에서 500 내지 700을 곱합니다. 그래서 7인치니까 75, 35, 3500에서 77, 49, 4900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값이 여기에서는 4000A가 됩니다. 그 외에 통전법 사용할 때의 적용 자화전류 산출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5인치 이하일 때는 700에서 900을 곱해주고요. 5인치 이상 10인치 미만했을 때는 500에서 700, 10인치 이상 15인치 미만일 때는 300 내지 500, 15인치 이상일 때는 그 직경에서 100 내지 330을 곱합니다. 그래서 직경이 클수록 이 전류 공급하는 게 적어집니다. 전류관통법은 어떻게 되냐면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직경에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극강법은 어떻게 되냐? 이게 AT 변화 없이 일정하여 자화력은 뭐로 규정하느냐 하면 인상력, 리프팅 디바이스로 규정을 하면 됩니다. 4번 코일을 이용한 선형 자화할 때 부품을 1회 검사할 수 있는 최대 길이는 맥시멈이 18인치입니다. 이 18인치라는 것도 제일 앞에 규격집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탐상 시험에 필요한 자개강도 적용. 여기에 주로 이제 극간법을 할 때 요걸 많이 적용합니다. 자, 시험 방법, 시험체, 그 다음에 자개강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크게 연속법과 잔류법으로 나눕니다. 잔류법에는 자개강도가 크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자, 연속법일 때도 일반적인 구조물 및 용접부는 1200 내지 2000입니다. 한 번만에 이게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규격집에 있는데 군데군데다 제가 한 번씩 더 소개를 합니다. 주조 단조품 및 기계 부품은 2400에서 3600이고요. 담금질 기계 부품은 5600 이상입니다.
잔류법은 일반적인 담금질 부품은 6,400에서 8,000, 공구강 등의 특수제 부품은 12,000 이상입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한번 강조할 점은 자개 강도라는 것은 예측 결함 방향에 대해 직각 방향의 자개 강도로 결함을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제 실기에서 어떤 용접 시험편을 여기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비파게 검사하십시오 이라면은 장비를 갖다 대고 한 방향으로 돼서 결함이 안 나타나면 다른 방향으로 몇 번 바꿔가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함이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 모르니까 그 결함 방향하고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평행해야 되고 그러면 그 직각으로 자개가 생깁니다. 자개하고 결함 방향은 또 직각이어야만 결함이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5번으로 넘어갑니다. 206페이지 5번. 일반적으로 형광자분을 사용하는 것이 비형광자분을 사용하는 것보다 우수한 장점은 뭐냐면 미세한 결함이라든지 검출성이 양호합니다. 06번. 원칙적으로는 연속법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며 잔류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류는 교류입니다. 교류는 무조건 연속법으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여러분에게 이 규격집에 있는 이 전류를 여기에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류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크기가 변합니다. 그리고 극이 변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크기도 변하고 극도 변합니다. 이게 교류예요. 단상 반파 전류라는 것은 이 마이너스에 있는 걸 이제 정류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게 단상 반파고요. 단상 전파 전류라는 이걸 플러스 쪽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상 전파 전류입니다. 삼상 반파 전류는 삼상이 갔는데 삼상 중에서 밑으로 간 것을 제거해서 요로 됐고 삼상 전파 전류는 삼상에 있는 밑에 걸 다 올리니까 이렇게 파도처럼 되어 있습니다. 요런 게 충격 전류고 요게 크기나 극성이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직류라고 합니다. 직류. 자, 이것도 그림이 몇 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관한 문제 교류 성분이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골라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삼상 전파 정류, 삼성 반파 정류, 그 다음에 단상 반파 정류, 단상 전파 정류, 단상 반파 정류, 교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여러분이 또 시간 나면 꼭 한번 챙겨보세요. 7번. 자석 철심에 자개를 주어 발생한 자석을 시험체에 투입하는 자방법 방식은 무엇이라느냐. 이거는 안에다가 이제 연구 자석을 두거나 그 다음에 자석을 시험체에 투입하는 자방법 극감법입니다. 철심에. 자, 8번 전류관통법은 B로 표시하거든요. 전류관통법으로 자화된 파이프에서 자개가 가장 강한 부분은 그 동그란 안쪽에 있는 그 내벽입니다. 그래서 파이프 내부 표면이 가장 강합니다. 9번 극성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류. 극성하고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교류가 됩니다. 케로신, 등유, 석유, 등유 또는 석유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케로신이라고 합니다. 케로신을 사용하여 자분 용액을 제조할 때 탱크 전체 용량을 얼마 정도 채우느냐 하면은 3분의 1 정도까지 채웁니다.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 11번. 프로드법에서 자주 발생하는 의사지시에 속하는 것은 프로드법에서는 전극지시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이 솔레노이드 케이블이 큽니다. 그걸 만일 시험체에 두면 전류지시. 그래서 프로드법에서는 전극지시와 전류지시가 의사지시로서 많이 나타납니다. 12번. 미세결함 검출용 형광침투제 특성으로 적합한 내용인 것은 가열할 때만 관찰할 수 있다. 무슨 가열할 때만 관찰할 수 있는, 가열을 안 해도
관찰이 되는 거죠. 유화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유화시간, 유화를 하는 것 같으면 유화시간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광에서 바로 관찰할 수 있다. 암실에서 자외선 등으로 비춰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한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자외선 등은 UV 램프 또는 울트라바이올릿 램프라고 합니다. 자외선 조사 장치라고도 합니다. 13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파괴 검사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방사선 투과 시험은 초음파 탐사 시험보다 더 두꺼운 것을 검사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아닙니다. 초음파 탐사 시험이 더 두꺼운 것을 검사할 때 사용합니다. 물론 방사선 투과 시험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X선일 때는 그 전압에 따라서 전압이 약하면요, 이게 두께가 높은 걸 두께가 두꺼운 걸 잘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초음파가 그 두께 두꺼운 것을 잘 검사할 수 있습니다. 표층부 결함 검출은 일반적으로 자분 탐상시험, 침투 탐상시험 및 와전류 탐상시험 등이 있다. 맞습니다. 용접부 블로홀 검출에 적합한 비파괴 검사는 일반적으로 이건 내부에 있거든요. 방사선 투과 시험이 많이 이용됩니다. 특히 주물 같은 내부에 블로홀, 피놀 같은 게 많은데 이것은 방사선 투과 시험이 초음파 시험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탐상 시험은 원리적으로 펄스 반사법이 투과법 및 공진법보다 훨씬 다양하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초음파 탐상법 종류 펄스 반사법, 투과법, 공진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그림은 앞부분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충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투과법에는요, 탐촉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 탐촉자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은 갔다가 밑에서 되돌아옵니다. 이건 투과법, 죄송합니다. 이건 투과법입니다. 투과법은요, 송신 신호를 보내고 밑에 수신 신호가 있습니다. 그럼 신호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하는 것이 투과법입니다. 펄스 반사법은 여기 있네요. 송수신 탐촉자입니다. 이 탐촉자가요, 송신도 하고 수신도 합니다. 신호를 보내가지고 반사되어 돌아옵니다. 여기서 한번 갔다가 돌아오고 이게 이제 송신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갔다 돌아올 때는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돌아옵니다. 여기 송신하고 수신 탐촉자가 한 곳에 있습니다. 요거는 두 개가 있지만 하나입니다. 뭐냐면 텐덤 주사라고 해서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이쪽에 보내가 이쪽에 받고 합니다. 어쨌든 이 펄스 반사법은 한쪽에서 송신 수신을 다 받습니다. 그럼 공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진법은 이렇게 위상차를 이용해 여러 번 보냅니다. 보내면 이렇게 이제 공진이 생깁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이제 두께를 주로 측정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것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펄스 반사. 매우 짧은 초음파 펄스 시험체에 입사시켜 시험체 저면에나 결함 등 반사면에서 반사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위치, 크기 알아내는 방법이며 초음파 탐상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투과법. 송신, 수신 두 개의 탐촉자 사용하여 송신 탐촉자에서 송신된 초음파가 시험체를 통과하여 반대쪽에 수신되는 과정에서 시험체 내의 결함으로 산란된 초음파가 감쇄되는 정도로 내부 결함 탐상합니다. 자, 요게 투과법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진법입니다. 판 한 면에 초음파를 입사시킨 후 또 하나 주기적으로 막 입사를 시킵니다.
그럼 후면의 반사파, 입사파가 간섭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가변 진동수 발경기 출력을 탐촉자에 접촉하고 연속적으로 이 초음파를 보내고 파장을 변환시켜 판 두께 방향의 정상파 생겨 공명하며 이 공명의 진동수로 얻은 초음파로 판 두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14번, 208페이지 14번으로 넘어갑니다. 각종 비파계 검사의 특징에 관하여 기술한 것이다. 적합한 것은 내놨습니다. 자, 각종 비파계 검사의 특징에 관하여 기술한 것이다. 적합한 것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강제의 내부 균열 검출에는 자분 탐상 시험이 가장 적합하다. 틀렸지요. 강제의 표면 결함 검출에는 초음파 탐상 시험이 가장 적합하다. 번도 틀렸습니다. 파이프 등의 표면 결함의 고속 검출에는 와전류 탐상 시험 ET, ECT 또는 전자유도 시험이라고 하는데 와전류 탐상 시험이 가장 적합하다. 이 항목은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용접부의 언더컷 검출에는 음향 방출 시험이 가장 적합하다. 이런 것 등도 초음파로 하면 좋습니다. 음향 방출 시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음향 방출 시험은 다시 한번 더 AET 기호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꾸 반복하면 우리가 눈에 익겠죠. Acoustic Emission Test 이래가지고 AET가 됩니다. 15번 와전류 탐상 시험은 ET, ECT입니다. Electromagnetic Test, 전자유도 시험이죠. 와전류 탐상 시험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재질 검사 측정하기 어렵다. 그렇죠. 재질 검사 측정하는 것은 비파이 검사 세밀하게 하는 좀 어렵습니다. 그나마도 초음파가 이제 좀 낫고 피막의 두께 측정이 어렵다. 여기서 요거 좀 잘못됐습니다. 여기 재질 검사라는 거 제가 현미경이나 그런 걸 착각했습니다. 재질 검사라는 거는 기본적인 전도체나 이런 재질 검사를 하는 겁니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피막의 두께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표면 직하의 결함 위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와 다는 가능한데 다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내부 결함의 깊이 및 내부 결함 형태 등을 측정하기 어렵다.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그러니까 측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라가 됩니다. 우리 말이 좀 애매하죠. 어떤 데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 15번 요거는 쉽게 잘못 접근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세요. 16번 비파괴 검사법 중 물질과 상호작용하여 물질에 따라 투과하고 흡수하는 정도가 다른 성질을 이용하는 시험법은 방사선 투과 시험입니다. 자, 방사선 투과 시험에 대해서 여기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방사선 투과 시험은 Radiant Ray Test 해가지고 RT입니다. 방사선은 물체를 투과하는 성질이 있으며 투과 정도는 시험체의 두께 및 밀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시험체에 투과할 때 내부에 결함이 있으면은 결함부로부터 투과되어 나오는 방사선 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투과된 방사선 양의 차이에 따라 필름 감광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 감광 정도에 따라 필름 상의 농도차가 생겨 특정한 상을 형성하게 되므로 이를 관찰하여 시험체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 종류, 위치, 크기 등을 판정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텅스텐이 혼입이 되어 있을 때는 보면은 그게 이제 하얗게 반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분명히 알 수 있겠죠.
다른 필름은 검은 부분이 되고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사선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시험체고 뒤에 여기 이제 뭐가 있는 필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투과합니다. 이거 투과해가지고 여기 이제 결합. 요 면하고 요 면이 다르게 됩니다. 결함하고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결함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7번 방사선 탐상시험 RT 방사선 탐상시험을 할 때 X선의 관전압에 속하는 동일한 투과 능력의 동위 원소에서의 대등한 에너지는 무엇인가? 이건 많이 했죠. 등가 에너지다. 등가 에너지는 참 많이 했습니다. 문제풀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질량 에너지 등가, 질량과 에너지라는 두 가지 물리적 개념은 동일합니다. 즉 상대성 이론에서 질량과 에너지는 등가이고 가치가 같고 어떤 질량의 물질이 갖는 에너지는 그 물질의 질량 및 빛속도의 제곱의 값을 곱한 것과 같다. 아인슈타인 특수 상대성 이론에 근거한 질량과 에너지가 등가라는 원리입니다. 이는 MC-제곱, 이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죠. 그래서 요즘 그 이스라엘이 보면은 그 사람들이 본래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이 탈무드 교육에가 많이 들어보셨죠? 자식들한테 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전인가 그때 이스라엘의 그 노벨 화학상을 받는 사람을 봤는데 그 화학상을 받는 사람이 할머니가 채소도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강한 국가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그만큼 사실 독일 히틀러한테만 그렇게 당한 게 아니고 러시아에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고 옛날에 이제 왕정시대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에 있을 때도 그 유태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민족이 꿋꿋하게 살아나는 거 보니까 정말 머리도 좋고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구나. 굉장히 보통 나라 민족보다는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중동에 가면 쿠르드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구가 몇 천만이 되는데 나라가 없어요. 굉장히 이스라엘하고 대조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문득 이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갑니다. 209페이지 18번. 자분 탐상 시험한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지시 모양으로 부품의 수명에 나쁜 영향을 주는 불연속을 우리는 결함이라고 합니다. 의사지시나 여기에서 단면급변지시는 부정모양 가짜 결함이고 건전지시는 결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19번. 다른 비파괴 검사법과 비교했을 때의 와전류 탐상시험 ECT, ET 전자유도시험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표면 아래 깊숙한 위치의 결함 검출이 쉬운 거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틀렸습니다. 가에 검사 결과의 기록이 쉽다. 적합한 설명입니다. 다에 비접촉법으로 검사 속도가 빠르고 자동화에 적합하다. 이것 또한 와전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결함 크기의 변화, 재질 변화 등의 동시 검사가 가능하다. ECT는 이게 가능합니다. 자, 20번. 자분 탐상 시험의 자화 방법을 선택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예상되는 결함의 방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비를 동원해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 가면서 이제 측정을 하면 됩니다. 예상되는 결함의 방향입니다.
결함의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은 평행이고 전류의 방향과 자장의 방향은 직각입니다. 그래서 결함 방향하고 자장의 방향은 직각일 때 잘 찾아집니다. 21번 표면의 열림 결함 검출의 가장 효율이 높은 비파계 검사는 침투 탐사입니다. 침투 탐상 그 열림 결함이라서 개구부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통해서 약품이 흘러 들어가겠죠. 22번 공기 중 초음파 주파수가 5MHz일 때 물속에서의 파장은 몇 밀리미터인가? 단 물에서 초음파 음속은 1500m/s이다. 요건 몇 번 나왔습니다. 파장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주파수분의 음속이에요. 근데 여기에 5MHz는 헐즈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00만을 하면은 헐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위에 1500m도 밀리미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50만 밀리미터/s가 됩니다. 이걸 나누면은 0.3mm가 됩니다. 단 헐츠의 단위를 한번 살펴보면은 1헐츠에 1000을 곱하면 1kHz가 됩니다. 1kHz는 또 1000Hz가 된다 이 말입니다. 1MHz는 1000kHz이므로 1MHz는 뭐가 되냐면 100만 Hz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헐츠로 해주고 미터도 밀리미터로 고쳐주면 이것은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거는 계산기가 없어도 여러분 연필로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서 적용되는 자분 모양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자분 모양 분류는 자분 적용, 전 처리, 자화, 자분 모양 관찰의 순서로 흠을 검출한 후에 실시한다. 이제 자분 모양 분류는 이걸 한 후에 하는데 여기에서 자분 적용이 먼저가 아니고 전 처리가 앞이고 자분 적용은 자화 다음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번은 이게 이제 설명에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거의 동일 직선상에 연속으로 존재하며 서로의 거리가 2mm 이하인 자분 모양은 연속 자분 모양이다. 정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분 모양의 분류는 시험면에 생긴 자분 모양이 의사 모양이 아닌 것을 확인한 다음 이제 실시한다 맞습니다. 독립한 자분 모양은 균열, 선상과 원형상의 세 종류로 분류된다. 이 사항도 맞습니다. 자, 24번. 시험체를 잘랐어요. 자르거나 큰 하중을 가하여 재료의 기계적, 물리적 특성을 확인하는 시험법을 우리는 파괴 시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비파괴 시험은 우리 많이 했습니다. 내부 결함 탐상에는 중성자, 초음파 탐상 시험, 방사선 탐상 시험이 있고요. 표면 결함 탐상에는 PT, MT, ET 등이 대표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어중간해서 이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